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수요일의 고정 코너 인권의 정치 시간입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님은 저 멀리 미국에 있습니다. 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어디세요? 여기는 뉴햄프셔,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서 북쪽에 캐나다 국경을 맞닿아 있는 네. 해안가를 끼고 있는 주입니다. 그 주의 주도인 콩코드라는 데, 맨체스터 위에 있는 콩코드 여객기 브루마블에 보면 나오는데. 날씨는 진짜 정말 왜 저래. 아니, 아까는 무슨 뭐 전화료가 뭐 와장창 나온다고 뭐. 네, 저희 걱정한 거예요 얘기 지금. 하질 않나. 나중에 그 요금 의원님 세비가 좀 내고 모르겠구만. 네, 걱정도 저희가 물어봤고. 아니, 미국 날씨는 어때요? 날씨는 여기 아침에 비 왔다가 지금 해는 땡땡합니다. 네, 지금 그곳은 저녁 시간일 텐데. 네, 저녁 네, 시간. 이제 네. 저녁 먹고 이제 올라왔어요. 아. 지금 열쇠 시간이 여기가 느리니까 네. 18일 화요일 저녁 7시 8분입니다. 19일 화요일 저녁. 18일. 18일이요? 19일이죠. 예. 19일. 예. 네, 지금 미국에 계셔가지고 이제 날짜 감각이 점점 무뎌지시는 것 같은데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미국에 계신지. 네, 저희 일정이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왔어요. 길다. 아직 길다 12일 진짜. 남았습니다. 저희 뭐 보고 싶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보고 싶죠. 왜 그쵸? 안 보고 싶겠어요. 네네. 대답이 네. 3초 늦었어. 영혼 없는 대답을 하고 계신데 자.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 여기 네. 지금 통역 안내해 주시는 분이 네. 오마이뉴스 잘 이렇게 보시는 분이세요. 네. 네, 아유, 그 고맙네요. 나이 드신 좀 분인데 네. 그 이미 오마이뉴스와 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계시고 아, 그래요. 제가 팟짱 오늘 녹음한다 그러니까는 네. 어디사 오마이뉴스 오연호 사장 이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여기 미국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도 그 오마이뉴스 뭐 이런 그 뉴스를 꼬박꼬박 다 챙겨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고맙네요 정말. 100만인 클럽에도 가입해달라고 네. 꼭 전해주세요. 그게 한국 계좌가 없어서 안 계실 건데. 예, 아무튼. 아무튼 이제 글로벌 팟짱 이 명성을 다시 네.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시간인데요. 네. 자, 소장님 네. 먼저
이 저희가 전화는 뭐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뭐 그동안 또 보고 느끼신 것들 뭐 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완결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좀 정리를 좀 네네. 해주시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처음 얘기할 때 미국 독립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은 여기서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것을 한국의 정치인들이 가져오면서 교과서에다가 수록하기를 혁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과격하고 사실상 지배계급에 대한 도전을 할까 봐서 네. 그것을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죠. 여기서는 절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전제 정치에 맞서서 우리의 그 시민권을 획득하자라는 차원에서 왕에게 저항한 거죠. 그래서 영국군을 물리치고 이제 주권을 확립했죠. 네. 그러니까 개념 자체도 좀 잘못 설정되는 게 그렇고요. 뭐 이거 비슷한 내용으로 맹자가 소개됐을 때 맹자의 역성혁명을 사대부들이 빼고 도입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배 계급이 이제 정권을 교체하면 안 되니까는 그렇죠. 거스했듯이 이걸 역사를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 와서 놀란 게 헌법에 네. 그 레볼루션,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시원찮을 때는 갈아치우라는 게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헌법과 다른 존 로커의 저항권이 이미 여기에는 녹여져 있고요.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근데 뭐 우리가 또 저항권의 역사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4.19하고 5.18하고 6월 항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역사가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해주는 뭐 지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소장님이 돌아보시고 계신 그런 일정을 보면 펜타곤도 다녀오셨고 뭐 미하원 윤리조사기구, 연방법원도 다녀오셨고 뭐 뉴햄프셔 법무부까지 돌아보고 오셨다고요? 네. 미하원 윤리조사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네. 지금 상원은 윤리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요. 네. 하원만 해당이 되는데 이분이 군 법무관 출신이신데 오마르라는 분이세요. 근데 네. 이분 카리스마가 넘치더라고요. 여야 할 것 없이 그 부패 사건은 다 조사 개시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의회가 방해하거나 할 수도 독립적인 어떤 그 기구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비슷하게.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회윤리위원회가 하지만 유명무실하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네. 아예 조사관을 따로 임명합니다. 이사회가 다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외부의 압력을 안 받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네. 국회 사무처 비슷한 곳에 이렇게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미하원처럼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하면은 뭐 정치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또 의원들이 네. 자기 검열을 통해서 검은 돈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또 검은 돈을 받으면 즉각 알려져서 조사에 들어가서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든지 또는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거니까요. 네. 여기는 이제 사실상 선진화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원에서 이것이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계속적으로 그 조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완결성 있게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고 사실은 민주주의는 계속 그렇게 반민주와 민주의 싸움, 뭐 반인권과 인권의 싸움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선진화됐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한 뭐 40년 앞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좀 빨리 이제 진척해서 나가면 미국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그리고 게 또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원 의원실 갔고요. 네. 그리고 독특한 건 여기 보좌관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신분인가요? 그냥 뭐... 의원이 고용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원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좌관 출신이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전문직으로 음. 인식되기 때문에 그 정치인으로서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좌 역할, 그야말로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정책적- 예, 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죠. 정책적 그래서 보좌관. 전문직으로 이미 구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놀란 게 의회 들어가는데 신분증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의원회관에 들어가는데 네. 근데 신분증 교환해야 되는데 여기는 검색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네. 네, 그 검색만 통과하면은 들어갈 수 있고요. 본회의장을 그러니까 하원 본회의장을 들어갈 때는 네. 신분증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의회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하원에서 저희가 갔을 때 마치 하원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아, 네, 제가 네. 이제 가서 봤는데 이제 방청을 했습니다. 방청했는데 특이한 거는요. 네. 여기는 우리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하면은 그냥 내려오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법안 설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맨 앞자에 보면은 발언대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원석 앞쪽에 바로 거기서 바로 그냥 막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김광진 의원께서 누가 막 이상한 법안 냈는데 막 반대 토론하잖아요. 네. 거기 나와 하는 게 아니라 그 앉은 자리에서 반대 토론하고 심지어는 또 그 사람이 누가 또 반대 토론을 하면 누가 어느 의원이 4시간 넣었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계속 반대 토론할 수 있어요. 아, 시간을 줘서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토론이 싸우기보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굉장히 호소력 있는 네. 그 논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했을 때 간타나무 기지에 대한 예산안 가지고는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더라고요. 뭔가 정말 그러니까 토론할 우리는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광진 의원님이 5분을 다 썼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런데 또 뭐 이상한 얘기 상대방이 해서 또 하고 싶으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죠. 본회의장에서는 그게 시간이 제약받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원 의장님은요 그 발언하는데 서 계세요.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서 계세요. 그러니까 의장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고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방망이 두들리지 않고요. 네. 그 토론할 때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력이 요구되는 예.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원 의원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서 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힘들게. 저희도 의원직을. 상임위장에서는 발언 시간 빌려주긴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 거기는 그렇긴 한데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본회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토론회장으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말씀 국회는 들어보니까. 상임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네. 토론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상임위장에서 상임위에서만. 하는 것이 원칙적이죠. 예. 근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네. 본회의장에서 토론합니다. 네, 그게 특이했어요. 그렇군요. 자, 이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네. 한반도 상황, 남북 관계나 이런 걸 지켜보는 관점이랄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느껴볼 수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 정계 쪽을 조금 봤는데요. 네. 상당 부분 한국의 어떤 관계가 워싱턴 안에서도 보면 코리안이라고 하면 굉장히 입지가 높았는데 네. 이번에 아베가 오고 나서 그게 다 흔들렸습니다. 아베가 오고 나서요. 네, 아베가 오고 나서 엄청난 작업을 했고요. 네. 소위 말하는 지한파 의원들을 보다는 일본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곧 오시잖아요. 네, 다음 달에 방미하죠. 네, 오는데 지금 대충 와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외교 관계라는 것은 사실상 정권에 누가 잡았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간에 외교력과 교섭력 그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좀 여야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일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파고들지에 대한 외교력 네. 무엇보다도
국내가 좀 안정화돼서 정치 경제적인 발전이 있지 않는 한은 네. 저는 외교력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일본이 더 그러니까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의 몸값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전후 2차 세계대전 전후 그 군비 그러니까 군 문제는 거의 지금 자위대 형태로 해가지고 미군에 다 맡겨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내치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해서 정말 이 패전의 치욕에서 벗어나자라고 해서 굉장히 고도 성장을 많이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한국 전쟁에서 재미도 봤죠. 재래식 무기 팔아먹으면서 그러면서 국력이 굉장히 강해진 반면에 한국 보세요. 일단 남북한으로 쪼갈려져 있고 내수 시장도 엉망이고 뭐 1억 명 정도는 돼야지 내수가 활성화되는데 무슨 자원이 많이 나지도 않고 노동은 가행되어 있고 네. 뭐 체학적 기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눈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네. 좀 뭔가 바꿔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정치가 저는 변해야지만이 그 시스템도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치 시스템도 바뀌진 않겠죠. 네, 여기도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거기도 높나요? 네, 여기 미국민들이요 정치 의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곱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곱지 않은 시선이요. 아이 저 더러운 놈들 아이고 난 투표하는 안봐 이게 아니라 걔네들 원래 들어오니까 잘 지켜봐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아, 우리랑 조금 다르네요. 불신해서 그냥 아예 뭐 신경을 꺼버리는 게 아니고 더 잘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더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또 오픈 프라이머니를 통해서 그 유권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공화당에 가서 투표할 수도 있고요, 민주당 가서 투표할 수도 있고 무소속으로 등록해서 투표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치 치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다르고 또 그리고 그냥 중앙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또 주를 통해서 자기 소속된 시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오늘 제가 작은 그 사무소 비슷한 데 갔다 왔는데요. 네. 여기는 그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을 고시의회에서 선출하고 고시의회 주민들이 뽑는데 되게 재미난 건 오바마가 여기 유엔 푸셔를 그러니까 미 대선은 유엔 푸셔에서 맨 처음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세를 대통령 여기 먼저 옵니다. 근데 대통령이 오게 되면 그 방문하는 그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돼요. 경호 비용을. 네. 근데 그 비용이 왜 우리 돈을 대야 되냐 해가지고는 내지 않기로 했어요. 아. 그 생각이 굉장히 다르죠. 대통령이 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 돈으로 경호하지 왜 우리로 돈 내라고 하냐. 굉장히 인식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 투표에 어떤 의사에 다 참여할 수 있고 모든 행정을 공개합니다. 우리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선을 노리면서 잘했다는 것만 다 공개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는 다 오픈합니다, 무조건. 뭐 이게 정보 공개나 이런 면에서 더 어떻게 보면은 열려 있는 어차피 정보공개 청구법이 여기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랑 좀 그러니까 다르네요. 아예 다 공개해버리자는 거죠. 네. 우리나라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번에 그 경찰이 체류액손 그 양이 얼마냐 이거를 뭐 시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했을 때는 뭐 없다 모른다 이렇게 해놓고선 국회의원이 청구하니까 그때 내놓고 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그렇죠. 면. 그리고 여기는 또 재미난 건요. 제가 어제 연방법원을 갔다 왔는데요. 미국 전역에 연방법원이 한 46개인가 7개 있어요. 지난번 연방검사가 49명인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연방법원이 그 정도 있는데 연방판사를 인용하는 데 있어서 국민 패널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연방판사 TO가 나면 그 지원을 하거나 변호사협회에 추천하거나 이렇게 한대요. 자기가 프로포저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프로포저를 가지고 국민 패널이 참여해서 한
반수를 떨어뜨린답니다. 국민들이 나머지 참여할 수 있는 반수를 기회가 보장돼 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나머지 반을 떨어뜨리면 나머지 반을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특이한 때문에 제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반면에 또 그 통치권자가 위임받은 권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네. 우리처럼 대법관 보세요. 대법관 그런 인간 누구예요? 저기 박종철 여사 고문치사 사건 수사 재판으로 한 검사가 지금 대법관 됐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인사청문회 열리면은 그냥 아웃이에요. 아웃. 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주마다 좀 다른데요. 네. 지방 판사를 선출하는 곳들도 있어요. 지방 판사를 선출한다. 네네네. 선출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열려있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배심원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네. 배심원에 선정됐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됐는데 대배심이 안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벌금 내나요? 아니요. 체포합니다. 체포하나요? 네, 판사가 소환장을 여러 번 보내서 오늘 대배심 열리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찰한테 명령해서 체포해 오게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체포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체포해서 바로 판사 앞에 바로 데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판사가 물어요, 다시. 이것은 그 대배심제는 헌법에 있는 건데 이 헌법에 있는 걸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할래 안 할래. 그럼 나 바빠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럼 계속 못 바쁘게 해줄게. 그러고 9일 3일 때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변호사가 와서 구류 재판을 또 해요. 네. 그러면 변호사가 빨리 빌라고 그러면 이제 구류 3일 살고 와서 아직도 바쁘세요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죠. 네. 그러니까 다르네요. 사법적인 참여에 사법부의 국민의 권리를 높이는 반면에 국민의 권리의 하나의 주체인 배심원도 너는 해야 된다라는 걸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아. 그러니까 판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애누리가 없다라고 연방 판사 지냈던 분이 네. 딱 얘기하시더라고. 이것은 우리 미국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이기도 하지. 이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참 그 소장님이 미국 다니시면서 해주시는 말씀 이런 것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물었어요. 저 그분한테 당신에게 헌법은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고 네.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원더풀한 것이다라는 원더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 사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굉장히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 연방 판사 자리에 앉아서 사진 찍어보라고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방 판사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네. 사진 찍었는데요. 본 것 같아요. 페이북에서요. 연방 판사 옆자리에 증인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마주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판사가 막 증인은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여기 연방 판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국 재판은 네. 판사가 혹시 증인에게 물어본다 그랬더니 우리는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판사는 최소한의 교통정리만 해준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묻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니터가요. 네. 배심원석 밑에 아주 고해상도 아주 고해상도 그 LED 같은 모니터가 3개가 붙어 있고요. 네. 큰 게. 그리고 저 건너편에도 있고 법정 정면에도 있는데요. 네. 이것을 틀고 변호사가 아이폰이 됐든 뭐가 됐든 과학적 기술로 해가지고는 뭐든지 거기에다가 띄워서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판사한테 먼저 이거 틀어도 될까요? 그럼 판사가 이거 뭐 관계없으니 틀지 마세요. 라고 판사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미국 판사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 그러고 네. 다 전자소송이에요. 서류 뭉치 들고 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지방법원은 아직도 서류 뭉치를 들고 오는데 연방법원은 그게 이미 전자소송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민사소송 전자소송 한 지 오랜데요. 네.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거의 1차원적이에요. 그냥 하고 있다. 이상 없어요. 우리 판사들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그 본건적 다운 네. 있고요.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지가 무슨 신도 아니고.
왜요? 영국이랑은 막 마- 가발 마- 쓰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전통이지 그것이 그 껍데기가 자기의 권위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그 껍데기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오로지 헌법이 자기의 권위를 지켜주고 헌법으로 해석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봉사자들.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고돼가지고 정년퇴임 신청을 하셨대요. 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순회 재판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법률이 되게 까다로워서 예를 들면 자기가 여기서 오늘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재판을 하는데 네. 규칙상 그 재판이 늦어도 거기서 자고 못 와요. 아, 와야 되나요? 다시? 와야 돼요. 반드시 네. 와야 돼요. 자기 혼자 차를 몰고 가서 자기가 재판하고 자기가 와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순회 재판이 많고 해가지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부인한테도 미안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정년퇴임 신청했다 그러더라고요. 나가라고 하지도 않는데요. 네.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고달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연방 대법원에 갈 수 있는 사건은 한 해 95건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아니면은 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 연방 대법원이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처럼 모든 상고 사건을 맡지 않아요. 연간 맡을 수 있는 거 95건이고요. 네. 그 대신 연방 법원이 있고 그 위에 연방 항소심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거의 다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방법원이 예. 따로 있고요, 연방법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법원은 헌법사건과 강력사건들을 맡아요. 특허 사건이나 네.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사건들을 맡지 민사는 맡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민사 중에서도 지적재산권 이런 거는 맡고 가정폭력 사건이라든지 이혼 사건, 가사 사건, 혼인 사건은 다 모두 지방법원에서 그 주 법원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주 헌법에 의해서 주정부가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헌법 사안이 예. 됐을 때 연방 대법원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결혼 문제는 네. 헌법이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연방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저희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임태훈 소장의 미국 견문록을 한번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미국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좀 따라갈 수 있는 뭔가 좀 국민들한테 열려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배워야 될 좋겠다 거는 생각이 미국한테 안 드네요.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뭐 경찰이 막 그게 그냥 싸죽이고 여기도 왜 부정부패가 그쵸. 없고 예. 부조리가 왜 없겠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찰이 그냥 총을 쐈어. 근데 6명을 기소했잖아요. 누가? 네. 흑인 30대 여성 검사장이 기소를 했어요. 이 검사장은 선출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집회 경찰이 나가서 실대를 때렸어. 네. 안 잡혀요. 기소되지 않습니다. 아니 최성령 총경 승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옷을 벗어요. 물론 어떤 주는요 재판이라 가지고 네. 또 처벌받지 않는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재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어떤 권리 보호 측면이 헌법상 더 많이 녹여져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나라처럼 헌법을 그냥 밑닦는 종이처럼 9차례 막 수정하고 그딴 짓거리는 안 하는 거죠. 물론 여기는 근데 되게 웃겨요. 여기는 수정헌법이고 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긴 연성헌법이고 우리나라는 경성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이 불가능한데 우리는 수정 되게 많이 했어요. 건국 이래 70년 동안 9번이나 수정했으니까 네. 엉망진창이죠. 예. 자, 저희가 임태훈 소장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미국에서 다음 주까지 계시잖아요. 한 번 더 네네네. 연결해야 될 텐데 이게 네. 재밌네요. 저희가 다른 나라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데 미국 갔다 오셔서 다시 한번 또 뭐 다른 나라로 가셔서 팟짱 예를 들면 연결하시면 좋을 것 이거예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네.
정부가 입법 권한이, 그러니까 법안 제출 권한이 없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네, 저번 주에도 저희가 한번 다뤄봤었는데 여기 제가 그 얘기 꺼냈더니 네. 리얼 뭐, 농담 아니야 이러더라고 나보고요. 네. 아니 말이 되냐? 행정부는 서비스만 하는 거다 국민들한테 왜 법안을 제출해? 그건 입법부가 하는 일이야 의사가 하는 일이야 왜 그래? 니네 나라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린 그게 당연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오바마 정부가 한 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의회가 어떤 인식을 갖냐면요. 그거는 오바마 생각이야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이야. 여기는 의회가 예산을 다 짭니다. 그러게 그만큼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고 이런 정치가 그렇죠.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이런 겁니다. 예. 의회가 설득이 안 되면요. 막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면서 국민 여론을 움직여요. 네. 그리고 언론을 움직이죠. 그래서 언론하고 국민 여론이 의회를 압박하도록 만들거든요. 반대로 또 가능하죠. 대통령이 뻘짓하면 의회에서는 어떡합니까? 막 국민 여론과 언론을 움직여서 대통령을 압박합니다. 네. 이게 선진 정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여기도요, 진보 언론 있고 보수 언론 있어요. 네. 우리처럼 그 싸움을 벌이는데, 결국은 누구가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국민의 편에 서 있느냐를 국민들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치 프레임이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뭐 진짜 미국 가서 정말 또 많이 느끼시고 오실 것 같아요, 소장님. 다음 주에 네, 뭐. 저희가 미국에서 한 번 더 연결할 텐데 그때는 네. 미국 다음 주가 월요일이 우리나라는 석가탄신일입니다. 예. 여기는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입니다. 예? 예, 여긴 현충일이라서 아마 한충일. 뭐, 예, 공휴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어제 베트남 참전용사들 우연찮게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네. 이분들 관제대모 안 한다고. 관제대모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군이 복지를 잘하냐 안 하냐, 군이 성찰을 하냐 안 하냐, 네. 군인들이 의료 혜택을 잘 받냐 못 받냐라는 걸 가지고 감시를 해요. 인권 문제를 다르죠. 감시하는 인권 문제.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인권 문제 중에서도 보훈 문제라는 보훈 거죠. 문제. 이- 예. 그러니까 약간 노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네. 재향군인회가요. 그래서 뭐 대사도 이렇게 뽑고 이러더라고. 육군이 막 재향군인회 사람들 뭐 대사 보고 이 대사는 그런 일만 막 하는 네. 거예요. 명예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만나봤는데 한국 재향군인회 뭐 맨날 폐지나 정부에서 그 뭐 재활용 같은 거 독점해가지고는 배불리는 사업하고 뭐 이러고 네. 있잖아요. 굉장히 시스템이 다릅니다. 여기 그 참전 용사들은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해요. 막 옷에 보면요, 막 그 군 마크 막 붙여서 다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은요, 껍데기는 그런데 생각은 안 그래요. 막 저보고 어디 왔냐? 군인권 센터. 우리도 군인권이 엉망이다. 한국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우리도 성폭력 굉장히 심각하고 군인들 권리가 많이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장서려고 하고 있다. 한국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요. 네. 굉장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기 우파들은요, 굉장히 건강해요. 네, 건강한 세상 우파를 바뀌었구나. 만나고 계시군요. 아니야. 예. 뭐 다음 주에 그 현충일인가요? 미국의 현충일? 네네. 네. 현충일입니다. 어떻게 뭐 진행되는지 좀 봐주시고요. 다음 주에 네네네네. 미국에서 또 연결할 때 그때 좀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미국 우파의 네, 모습. 혼자 많이 떠들어서 죄송해요. 알아서 잘라가지고 저기 김영진 의원님 저기 방송 분량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네, 저희 제가 방송 걱정을. 편집 지원까지 내리고 있어요. 네. 네, 소장님 오늘도 편안한 네네. 밤 되시고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바이바이. 네, 네. See you. 네. See you next week. See you next week.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학 같은 걸 갔다 오면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평생 미국에 대한 거의 숙미주의자가 되고 네. 뭐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독일의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이제 열흘 한 달 뭐 이렇게 미국을 갔다 와서 미국의 속사를 보긴 좀 어렵죠. 네. 제가 그 1년간 인도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특이하네요. 예, 인도로 가셨어요? 예, 인도. 제가 외모가 딱 인도풍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거의 그래서. 현지인처럼 살았는데 그때 한인 회장님이 밥을 한번 사주신 적이 있어요. 그 유학하는 친구들 다 불러놓고 네. 그때가 2002년도라 월드컵 하던 시기였는데 뭐를 물어보셨냐면 제가 그때 이제 22살이었는데 어떤 친구한테 영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사람들이 신사의 나라고요. 비가 오고요.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하고 프랑스는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뭐 몽마르트 네. 언덕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한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있는 사람들이 다 어쨌든 유학 왔으니까 20대가 이제 된 거 아니에요. 20 몇 년을 한국에 살았는데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사실은 많이 아니까 모르는 거죠. 많이 아니까. 많이 아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인도라는 게 참 큰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이렇게 있다 가는데 네. 인도에 디스플레이돼 있는 모습만 보고 가서 인도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 그 말이 평생 이제 기억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도 와서 경복궁 보고 뭐 불국사 갔다가 한국민속촌 가면 네. 대한민국은 왕조 국가에 불교를 믿는데 한옥에 처가집에 사나 보다 이렇게 기억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된 모습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거고 속사를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그렇게 것이 있어서. 뭐 속사를 보고 느끼면 좋은데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예. 여행을 가서 축약적으로 보게 되는데 뭐 임태훈 소장님 말씀 들어봐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예. 어떻게 보면 그쪽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뭐 네. 내용에서 보면 바로 체포해서 그 다시 또 구금하면은 이제 또 변호사가 그걸 해결하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은 너무 과도한 변호사 중심주의에 네. 사실 그 일상생활이거든요. 교통사고 범칙금, 그러니까 딱지 하나만 날라와도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좀 고민의 지점들은 있는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좀 한두 가지만 조금 보충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하셨는데 뭐 명문으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헌법에 있어서 1조 1항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가치를 갖는 것이 헌법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 전문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한다. 근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 이 모든 것들이 당시의 법조문으로는 합법이 아닌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서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인 저항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국회 윤리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좀 유명무실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 네. 가지 결정을 못 내리기도 하고 다만 제도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외부심사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외부 위원들이 있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안건이 넘어오면 외부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한 안을 가져옵니다. 뭐 사과로 할 건지 징계로 할 건지 네. 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오면 그 결정을 최종 의결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죠. 근데 의결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결을 안 하는 것으로 네. 계속 이제 시간을 끄는 것이지 최종적인 기본적인 심의는 사실 이제 자문기구에서 있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아까 검은 돈이나 이런 것들 뇌물수수가 많이 없어지지 않겠냐 했는데요.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네.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법적
쳐버리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돈 받은 사람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주고 무슨 경고 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검찰이 조사하는 일이고요. 네. 국회 윤리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말 그대로 국회 내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뭐 발언의 문제라거나 혹은 뭐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상호 간의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 네, 막말을 한다거나 예. 상호 삿대질을 한다거나 뭐 무력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예.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검은 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미쿵 얘기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자, 임태훈 소장님 참 영어 발음은 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미국에 가신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열흘 만에 발음 좋아지면 대한민국에 발음 안 좋은 네.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발음은 신토불이다. 이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의원님께서 예. 뭐 국회 정보위, 뭐 국방위 이렇게 상임위 활동하고 계신데 그래서 뭐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국정원이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처형 첩보를 전했습니다. 뭐 고사총으로 쏴서 공개 처형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 국정원이 참 정말로 친절하게 이걸 공개를 했어요. 보도자료도 내고 이러면서 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는데 이렇게 뭐 국정원의 첩보 보고 그리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그리고 그 파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영호 원장이 이제 취임하고 이병호. 이병호 원장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브리핑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그 전에 한 건이 있었죠. 김정은이 러시아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한 건이 있었는데 있었죠. 그게 실패한 정보가 됐어요. 결국은 사실은 그게 좀 이제 언론에 와전된 게 있는데 네. 정보위 회의를 할 때는 원장이 명확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갈 것일 수도 있는 첩보가 있고 가지 않을 첩보도 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장의 워딩이었는데 그런데 간다고 저희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브리핑하는 과정이나 혹은 이제 언론이 그 듣는 입장에서 갈 확률이 있대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크게 이제 느껴서 간다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썼었는데 현장에서 들었던 당사자로서는 원장은 가지 않을 확률도 꽤 높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걸 한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게 첩보의 실패처럼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정보의 능력이 무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회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이걸 만회하고 싶었던 것인데 네. 그날 오전에 외신들이 이 기사를 좀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국회에 보고를 하거나 하게 되면 또 문제가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약간 그 성급하게 아침 일찍이라도 하자. 원래는 통일부랑 같이 오후 3시에 브리핑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아침 7시 반인가 8시 반에 그 정보위원회를 해가지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여론에 떠밀린 이런 정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명확한 그러니까 첩보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정보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특히나 국회에 공개하고 언론에 공개할 때는 근데 첩보 수준과 설 수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풀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론 조작에 가깝죠. 그래서 조금 국정원이 과도하게 여론을 의식했다. 국정원은 예전에 뭐 슬로건처럼 음지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너무 양지로 나왔어요. 양지로 너무 밝은 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여하튼 제가 이제 정보위에 있어 보면 언론에 공개되는 것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근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거들을 공개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음성이라든가 뭐 화면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북한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보를 이렇게 해서 취득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루트를 알 수 캐치할 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리고 뭐 있군요. 워딩의 예. 특성상 그래 그러면 이건 뭐 제3 비서가 말했겠다 아니면 뭐 수행 비서가 말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간파할 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그런 면이 것들을 있다.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네. 근거가 뭐냐 이제 이 논쟁들이 있는데 정보위원으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근거들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숙청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숙청이 된 것. 근데 숙청이 된 것과 처형이 된 것은 다른 용어인데 국민들께서는 약간 그 용어가 동일시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숙청은 직위에서 해제시킨 것이고 처형은 사살한 건데 네. 지금 처형한 것은 제가 판단한 것은 처형된 것까지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다른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고 다만 화면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북한의 특성상 다른 숙청 대상자들도 화면에 등장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네. 또 김정은이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시 되기 때문에 그 숙청을 외부에 공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북한 안에서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네. 예전처럼 바로 그 사진에서 지우고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자체로만으로 숙청이 안 된 거다라고 하는 근거를 삼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아무튼 이 첩보 수준의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호들갑을 떨듯이 네. 공개한 것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뭐 이걸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어요. 당장 13일에 국정원이 이걸 공개를 했는데 15일에 뭐 공포 정치를 비판하면서 북한을 겨냥했는데 네. 지금 또 6.15 행사 관련해 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예. 민간단체 쪽에서 뭔가 조율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국정원 그리고 이걸 바로 받아서 북한을 공격하는 대통령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해 보기에는 네. 제가 어쨌든 정보위랑 국방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관련한 고민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 네. 있고 대통령이 지금 시기에 풀어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외교거든요. 외교 문제고 또 네.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6월에 미국 가시는 것은 거의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8.15 이전에 아마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느냐. 한일 정상회담이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연말이 가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정보들이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은 네. 8.15 이전에 8.15 이전에 그리고 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 추진하는, 예. 근데 이제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거죠. 둘 다 네. 그 정상회담까지 이루게 될지 아니면 협상이 종료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외교의 플랜을 짜고 계신 걸로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뭐 이게 그 시기들이 대부분 이제 총선 시기랑도 이제 계속 맞물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타임 스케줄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러더라도 그게 뭐 정치적 이유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조금씩 매듭 지어 나가시는 것이 네.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같고요. 또 어쨌든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위 화동양면 작전이라고 하는 네. 것들을 북한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쪽의 공포 정치의 문제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하고 네. 또 협상에 임하거나 뭐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6.15 문제는 조금 안타깝긴 해요. 지금 이제 다시 네. 북한이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민간 교류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장윤선의 팟
확장. 자, 저희가 뭐 당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는 요즘 뭐 당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네. 예.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오늘이죠. 오늘 그 당 윤리심판원에서 예. 정청래 최고위원이 소명을 하고 뭐 빠르면 오늘 안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까 국회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저희 당의 윤리심판원이 이렇게 권한이 세진지를 참 모르겠어요. 당의 현직 최고위원을 뭐 이런 뭐 제명에 가까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제가 뭐 심사를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말로는 1년 당원 정지, 당원 자격 정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좀 큽니다. 네. 정청래 의원의 당일날 최고위원회 발언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네. 또 그러니까 본인도 사과를 하고 또 그 사과를 주승용 최고도 받아들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현재 최고위원회 어떤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인데 당원 정지를 시키거나 하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이제 사태가 그렇죠.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런 정도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또 어쨌든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그 당원과 국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탄원서도 뭐 제출되고 그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뭐 어제 집회도 있었고요. 저도 탄원에 동의했습니다만 25명의 국회의원이 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네. 또 인터넷 아고라에서도 뭐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탄원에 동참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네. 윤리심판원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의 뜻들을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원장이 오늘 인터뷰 어디 언론에 한 거 보니까 여론은 그냥 참고용일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조금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직 최고위원이고 당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이 뭐 보면은 계속해서 뭐 종편이나 이런 방송을 보면 뭐 이른바 뭐 비노 측에서 예. 정청래 최고위원은 계속 물고 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가 뭐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가 이루어지거나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면 예. 뭐 주승용 최고위원도 지금 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예. 이미 사퇴를 선언해버렸고 그렇죠. 예. 그러면 1, 2위 최고위원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문재인 대표가 견디지 못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종편에서도 그런 것들을 네. 다 고려하고 생각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정청래 최고가 네. 4등, 5등 했던 어. 최고위원이면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1등 최고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2등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 논쟁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좀 그 당 윤리심판원에서 잘 수습해 주시면 좋겠다. 또 어쨌든 어제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네. 조금 당이 정상화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에 조금 일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 뭐 어떻게 보면 당 내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4.29 재보선 패배 예. 이후에 그래서 당 혁신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뭐 현역 의원 40%는 물갈이해야 된다, 정말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당 혁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사람의 보십니까? 퍼센트지나 아니면 몇 선 이상의 물갈이 네. 이 자체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도 4선, 5선 해야 국회의장도 하고 부의장도 하고 뭐 또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 경륜을 사용하고 그리고 뭐 사실 물갈이를 많이 해서 지금도 초선 비율이 50% 가까이 됩니다만은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인턴 국회의원이다. 뭘 좀 배우려고 하면은 다 물갈이돼서 없어져 버리고 네. 그 경력이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한다. 이제 이런 그래서 정책 능력은 있으나 정치 능력이 없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물갈이가 뭐 꼭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갈이론이 계속 나오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의 선출 제도.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나 혹은 이제 상향식 공천, 네. 당원에게 선출권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잘 맞는데 호남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호남에서는 지난번 730 순천의 보궐선거, 이번 광주에서의 4.29 보궐선거라고 네.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는 꽂으면 당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를 세워줘야 돼요. 아무나 당내에서 당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네. 호남에서는 상향식 민주주의는 상향식 공천은 민주적 방식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가장 쉽게 후보가 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볼수 있죠. 현역 의원들이 가장 쉽게 네. 다시 재선을 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 일반 시민들은 저 후보 말고 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괴리를 조국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서울에만 계속 계셔서 서울에 대한 생각은 꽤 맞는데 네.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지역별로 어떻게 볼 건지 네. 부산 경남에처럼 당원이 극소수인 곳 당원 숫자가 몇백 명도 채 되지 않는 곳에서와 순천처럼 몇만 명의 당원 숫자가 있는 데를 동일한 방식으로 고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수도권처럼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이 아주 명확한 상대 후보가 있어서 5% 이내의 경쟁을 하는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을 똑같이 보는 것들은 안 되는 거여서 네. 요즘 오바마 대통령의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선거구별로 어떤 것들에 대한 데이터의 집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네. 왜 우리 당은 선거구별로 명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는 뭐 전략으로 해야 된다. 여기는 기존의 지역위원장을 계속 해야 된다. 여기는 다선 의원이지만 한 번 더 하게끔 해야 된다. 이것들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건데 저는 혁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네. 혁신이 개파를 안 배가지고 혁신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혁신 못한다고 생각해요. 개혁보다 어려운 게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 개혁이라고 예. 말하는데 차라리 혁명은 한 사람이 그냥 나라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런데 사람을 설득해내는 과정 안에서 새롭게 바꿔나가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려면 전권을 줘도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혁을 한다라고 네. 하는 건 그냥 시작하는 과정 앞에 있어서도 출발점부터 개혁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든 뭐 지금 뭐 혁신위원회를 안철수 대표가 받니 조국 교수가 받니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만 네. 누가 받더라도 그분이 전권을 행사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개파 안배가 아니라 개파 안배를 해서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에 필요한 어떤 얘기를 해줄 사람 네. 이 사람으로 찾아서 위원을 구성해야지 뭐 박지원계 한 명, 손학규계 한 명, 정동영계 한 명, 뭐 정세균계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안배해서 하는 보기에는 것은 좋죠. 개파 안배가 됐다 해서 잡음이 없을 수는 예. 있으나 잡음이 없는 순간 혁신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당이 지금 계속 죽는 길로 나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항상 잡음 없이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참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죠. 잡음이 또 있으면 잡음이 있다고 또 언론에서는 공격을 하고 그러면 네. 안 된다 얘기가 그러니까 나올 텐데. 정치인은 욕먹는 직업인데 예. 욕먹는 걸 두려워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죠. 지도자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네. 이 공천 문제도 그렇고 뭐 공천권 때문에 문재인 지도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SNS상에서도. 참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 혁신의 방향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 대표의 뭐 전략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전략 공천이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네. 그러나
당을 위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20대 총선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의 판다름을 해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전략 공천이 필요하고 네. 이런 부분은 어떤 뭐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네. 한다면 그 자체가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을 어떻게 해 나갈지 뭐 혁신위원장 결정되는 것부터 저희 살펴보고요. 자, 이제 뭐 시간이 저희가 많이 흘러서 예. 정리해야 될 텐데 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 문제 있잖아요. 예. 그 이물리안 행진곡 재창을 하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이런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 이 문제 뭐 그날 5.18 기념식에 참석도 하셨죠? 예, 있었습니다. 네. 35주년이었는데 좀 행사가 좀 허망하게 끝나더라고요. 노래 부르곤 바로 그냥 뭐 마친다는 특별한 모드 없이 네. 노래 두 곡을 딱 부르고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게 원래 국가 정상적인 행사로 맞는가? 네. 저희가 뭐 천안함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들도 가보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의전에 대해서도 참 그 행사 식순에 대한 의전, 그리고 네. 뭐 이물리안 행진곡의 재창 문제 이건 계속 거론됐습니다만은 기념식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예, 엉성하고 기념식 자체의 엉성함에 국가 기념식에 대해서도 맞지 않았다. 네, 이런 맞지 말씀이시죠?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도 오시지 않고 총리도 뭐 없고. 총리는 없는 상태니까 오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셨잖아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최경환 국무총리 예, 권한대행 겸 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국회의원 최경환인데 숨 넘어가요. 예. 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그 5.18 기념사를 하시는데 네. 그 기념사에 연금 개혁의 시급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 과연 정상적인가? 참 이 5.18 민주화 운동 이게 참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방향을 결정한 그렇죠. 인권과 평화와 예. 정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걸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그날 또 광주엔 비가 왔잖아요. 예, 비가 꽤 많이 왔었습니다. 민주 행사가 영령들이- 끝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예, 슬퍼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예. 참 이 박근혜 정부 뭐 국민 행복 시대,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네. 대통령의 내 꿈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뭐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고 있지만은 5.18 기념식에서도 아니 그리고 보훈처장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이물리안 행진곡의 재창 문제는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여야가 통과가 됐던 상황이고 네. 또 국회의장도 여러 번 권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 임의로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고 심지어는 뭐 예전에는 뭐 방아 타령을 뭐 한다느니 뭐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뭐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 이제 연임해서 보훈처장을 하고 있는데 네. 딱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이에요. 네. 대단한 능력. 예. 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그 두 정권 통틀어서 정말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두 명 있죠. 보훈처장과 김관진 장관. 참 대단들 하십니다. 네. 자, 저희가 임태훈 소장 미국에서 연결도 해보고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또 전화 연결과 예. 의원님 이렇게 뭐 3자 연결을 또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에도 우리 당 문제에 대해서 예.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이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이 심판원의 결정 당이 좀 안정화가 돼서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하고 진짜 인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뭐 혁신이 문제도 어떻게 정리가 예, 되는지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이 원 진행자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돌아오시기 때문에 제가 곧 잘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잘리도록 게시판에 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예, 청원 운동까지. 예. 제가 항상 댓글 부대원에 당해가지고요. 저도 좀 댓글 부대를 항상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성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